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64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64화는 1163화에 이어 이무에 의해 악마로 변하는 록스디 지백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지백은 온 힘을 다해 이무가 강제로 유발하는 악마로의 변신에 저항하죠. 그리고 지백은 이무를 향해 말을 던집니다. 데이비 존스가 진짜 세계의 왕이다. 언젠가 누군가가 데비 존스의 의지를 이룰 테지. 데비 존스 조이보이 뭐가 더 무섭나. 이무는 분노하고 지백이 완전히 악마로 변하지 않자 지백을 땅으로 내리치며 다시 한번 악마화를 강제했고, 지백은 결국 악마로 변하죠. 악마 형태로 변한 지백은 곧바로 카이도, 빅맘, 흰수염을 동시에 공격하는 광란을 시작하는데, 지백은 카이도를 집어던져 산에 쳐박아버리고 빅맘에게는 맹렬한 발차기를 가합니다. 이 공격으로 카이도, 빅맘은 쓰러지고 지백은 곧장 흰수염에게 달려들죠. 결국 악마 지백과 흰수염의 전투가 펼쳐지며 갓벨리 섬 4분의 1을 차지하던 거대한 산맥이 완전히 파괴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한편 자기자기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보물을 독차지를 했던 캡틴 조를 공격한 간지이는 개당체 후 10억 칸의 보물들을 다시 또 혼자 독차지하려는 시키를 노리지만, 시키는 간지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짓밟은 뒤 보물을 모두 챙깁니다. 그리고 장면을 쿠마로 전환되고, 쿠마는 혼란 속에서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으로 갓벨리의 시민들과 노예들을 구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쿠마는 티치를 안고 도망치는 에리스를 발견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죠. 그리고 장면은 다시 이무와 록스로 전환됩니다. 이무는 악마로 변한 록스에게 섬의 모든 생명을 죽이라 명령하는데, 록스는 악마가 된 몸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마음속으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그 마음속 목소리는 로저와 카프 두 사람 모두에게 전해지게 되죠.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록스의 마음으로 1164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연재라고 하네요. 1164화에서 록스는 결국 이무에 의해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포기하며 카프와 로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엘바프입니다. 현재 엘바프에서도 갓벨리와 같은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인족, 심지어 도리부르기마저 이무의 손에 의해 악마가 되었다는 것은 원피스 스토리의 핵심 패턴, 과거 비극의 반복과 현재의 해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과거에 있던 비극이 현재 반복되지만 그 비극을 루피 일행이 해결할 겁니다. 그렇다면 루피는 이 악마화라는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해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무는 엘바프의 거인들을 강제로 악마화시켰고, 거인들은 뒤집어지며 검은색의 악마로 변했습니다. 쓰러진 거인들이 이무의 힘에 의해 마치 다른 편이 되는 듯한 모습, 그리고 동시에 나오는 오델로 게임. 아마 오데스는 현재 엘바프의 상황을 상대방의 돌을 자신의 돌로 뒤집어서 최종적으로 자기 돌이 더 많도록 만드는 보드게임, 오델로 게임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델로 게임 전개, 우리가 원피스에서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와노쿠니에서도 현 상황과 유사한 오델로 전개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니가시마에서는 백세적단과 밀짚모자의 땅 사무라이들의 피 튀기는 거대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관망하던 CP0는 이를 오델로 게임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백세적단의 전력, 검은 돌이 압도적으로 많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델로 판도를 완전히 뒤집은 결정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 소녀 타마였습니다. 타마는 자신의 악마 열매 능력인 경단으로 백세적단 중 기프터저 플레저스 일부를 아군 힘들로 만들었습니다. 타마의 경단 능력은 단순히 아군을 늘리는 것을 넘어 마치 오델로판에서 흰색 돌이 순식간에 늘어나는 것처럼 전장의 균형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사무라이 밀짚모자 일당이 백세적단의 제압함까지 더해져 흰색 돌은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밀짚모자 일당과 사무라이들이 백세적단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엘바프에는 세계의 왕 이무가 직접 나타나 자신의 무시무시한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무에 의해 쓰러진 거인들이 검은색 악마로 변하며 이무의 편이 되는 듯한 연출, 이것이야말로 와노쿠니에서 보았던
오델로 게임의 더욱 거대하고 절망적인 버전이겠죠. 즉, 이무는 엘바프 전장을 자신의 흑돌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이무의 강함입니다. 현재 이무의 강함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입니다. 1151화에 나온 이무의 폐양색은 엘바프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기는 역대 최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에그헤드 전역을 흔든 조이보이의 패기나 섬 전체에 퍼졌던 로저와 흰수염의 폐양색 총돌 패기도 있었으나 엘바프는 일반 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대륙 규모의 섬인데 엘바프 전역을 폐양색 패기로 흔들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이무는 상상 이상의 강자일 겁니다. 즉, 루피가 이무를 쓰러뜨리면 이무가 만든 흑돌을 다시 원상태로 돌릴지 모르지만 악마가 된 거인족들을 상대하면서 이무까지 쓰러뜨리는 건 현실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만 와노쿠니의 오델로 전개가 엘바프에서 반복된 만큼 와노쿠니에서 타마가 했던 결정적인 역할 역시 엘바프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마의 역할에 걸맞는 자가 엘바프에 존재합니다. 그 자는 바로 주얼리 보니입니다. 오다 선생님은 왜 보니가 에그에 대해서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 엘바프까지 루피렌과 함께 이어지도록 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아버지 쿠마의 서사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엘바프에서의 보니 역할은 엘바프의 모델로판을 뒤집는 결정적인 힌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요? 과거 세터는 보니의 능력에 대해 현실을 알게 될수록 미래의 선택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쓸모없는 능력이라 칭했습니다. 실제로 보니는 니카처럼 고무 능력을 사용했지만 니카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현실을 깨달으면서 고무 능력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턴이 말한 대사의 의미는 반대로 사용자가 말하는 대상이 현실에 있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니카로 변신한 루피를 보고 니카가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고 결국 자신도 니카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즉, 보니의 능력은 현실이 제한적일 때 약해지지만 강한 믿음과 상상력 그리고 희망이 있을 때 무한한 힘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각성입니다. 악마 열매 능력에는 각성이라는 윗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드물게 각성하여 자기 이외에도 영향을 주죠. 그런데 초인계의 각성 능력은 대체로 능력의 적용 범위와 규모가 커지는 방향으로 발휘됩니다. 자신의 몸에서 실이나 떡을 생성해 다루던 실실 열매와 쫀쪽쫀득 열매는 아예 주변 사물을 실과 떡으로 만들어 조종하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에서만 자기력을 일으키는 자기자기 열매와 자신을 중심으로 룸을 전개하던 수술수술 열매도 각각 타인에게 자성을 부여하거나 타인을 중심으로 룸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인계 능력은 하나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각성 형태는 다양합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주변 사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즉, 초인계 나이나이 열매를 먹은 보니의 각성이 단순히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주변의 존재들의 꿈과 희망, 즉 상상력에 영향을 끼쳐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엘바프 거인족들에게는 가장 큰 꿈과 희망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신 니카입니다. 그리고 태양신 니카는 흰색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엘바프에서도 니카를 흰색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죠. 즉, 이무가 쓰러진 거인들을 검은색 악마로 만들며 오델로판을 흑돌로 채운다면 본인은 자신의 각성 능력으로 이무에게 조종당하는 거인들을 그들의 희망인 흰색 니카의 모습으로 변신시켜 다시 흰색으로 리버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와노쿠니에서 타마가 동물력 능력자들 아군 흰돌로 만든 것처럼 엘바프에서는 보니가 이무에게 조종당하는 거인들을 해방하고 아군 흰돌로 만드는 역대급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엘바프에서 이모가 거인족을 악마로 변화시키며 동시에 오델로 게임이 나왔을 때 저는 오다스님이 왜 굳이 이 게임을 보여줬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에 도달했죠. 혹시 이무를 상대할 니카 루피가 사람들을 흰색 니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떡밥일까? 분명한 것은 니카는 상상을 통해 야구 배트를 만든다든지 자신의 상상대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오다스미 굳이 엘바프의 보니를 데려왔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보니에게 무언가를 맡기게 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즉 세계 정부의 실험치로 쓰인 보니의 악마 열매 능력의 진정한 가치가 바로 이무의 오델로 게임을 깨트리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서 우솝도 함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드레스로저와 원피스 세계관은 평행 이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엘바프 편에서는 이 가설에 힘을 주는 단서가 나왔는데 이번 최종장에서 이무는 드레스로자의 슈가처럼 사람들의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즉 드레스로자에서 슈가의 능력이 해제되자 잊혀진 진실이 드러났던 만큼 이무의 능력이 해제되면 공백의 100년 비밀이 밝혀질 확률이 클 겁니다. 그런데 슈가의 능력을 해제시킨 결정적인 인물은 바로 우솝입니다. 즉 그의 꿈의 무대 엘바프에서 우솝이 진짜 용사로 각성하는 계기는 이무의 능력을 해제하는 열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 용사가 되는 시점이 말 그대로 공백의 100년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게 되는 시점일지도 모르지만 보니를 도와 이무가 바꾼 검은색 돌을 흰색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마지막은 루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이무가 조이브의 데비 존스의 의지를 두려워하는데 정신적, 의지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는 만큼 이무의 무적성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약점을 찌를 의지적인 특성이 담긴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을 지옥으로 끌어내린다를 상징하는 록스의 판데모니움, 신을 천국으로 돌려보낸다를 상징하는 로저의 카무사리처럼 의지적인 특성이 담긴 공격을 이무에게 날려야 현세에 강림한 이무를 다시 마리조아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무의 능력을 쓰고 있던 오로솜이 조이부의 폐양색 패기를 맞고 이무의 능력이 풀리며 다시 마리조아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 루피는 록스나 로저처럼 의지가 담긴 기술로 이무를 마리조아로 돌려보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니카의 본질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힘입니다. 즉 이무를 돌려보낼 루피의 기술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억압의 상징인 이무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그 공간에서 튕겨내거나 지워버리는 듯한 보다 개념적인 형태의 기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기어피스의 핵심은 상상하는 대로 싸우는 능력입니다. 루피가 저 녀석을 저 멀리 날려버리고 싶어라고 진심으로 상상하고 그 상상력이 니카의 힘과 폐영색 패기를 통해 구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루피만의 판데모니움 그리고 카무사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의 이름은 카무사리 판데모니움이 아니라 고무고무 열매와 니카의 정체성이 담긴 새로운 이름이겠죠. 다시 말해 엘바프에서 루피가 이무를 쫓아내는 것은 검술이 아닌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 능력과 폐양색 패기가 융합된 궁극의 일격일 것이며 신을 쫓아낸다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루피 버전의 판데모니움이나 카무사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예전에 저는 카무사리가 이무를 제압할 최후의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무는 궁코를 통해 엘바프에 강림했습니다. 직접 강림한 것도 아닌 빙의를 통해 강림한 이무는 현재 엘바프의 최종 보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무를 엘바프에서 쫓아내야 이 상황이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루피가 이무에게 사용할 기술은 최후의 기술이라기보다 다가올 최후의 전쟁의 서막을 여는 승리의 상징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